네, 안녕하세요. 이번 중등 수업의 교과 융합적 설계 발표를 맡은 4조의 손지연, 김혜나, 전최희, 김지명, 김진경, 정가인입니다. 교사 역할의 발표자는 전최희 학생과 정가인 학생이 맡았고, 학생 역할의 발표자는 손지연, 김혜나, 김지명, 김진경 학생이 맡아주었습니다. 대상 학년은 중학교 1학년으로 과목은 융합 수업입니다. 단원명은 신데렐라와 콩쥐팥쥐를 통해 고아에 대해 알아보기입니다. 이제부터 모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선생님이 나눠준 콩쥐팥쥐와 신데렐라 텍스트를 함께 읽었는데 우리 학생들 기억 잘 하고 있을까요? 두 작품은 모두 고아가 주인공인 작품이었죠.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인 콩쥐팥쥐와 서구권의 전래동화인 신데렐라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기억할 거예요. 이번 수업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읽었던 텍스트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겁니다. 이번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신데렐라와 콩쥐팥쥐를 읽고 과거의 고아와 현재의 고아의 의미를 비교할 수 있다. 두 번째,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현실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 콩쥐팥쥐의 일부분을 현대사회상을 반영해 창의적으로 각색할 수 있다입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 자료를 한번 볼게요. 알고나 하는 거야? 그럼 밥이나 처먹어요. 너 지금 어디 도망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학교 가는 건데요. 부산 갖고 가면 뒤진다. 학교 끝나고 통장 갖고 은행으로 와. 오늘도 안 갖고 오면 어떻게 될지 알지? 나한테 통장 없다니까요.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그럼 그 통장이 어디 있는데? 이거만 보험금 어디 있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모가 다 뺏어갔잖아요. 선생님까지 다 빼갔잖아요. 네, 다들 영상 잘 보았나요? 몇 년 전 아주 흥행했던 드라마 도깨비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이 영상 속 은탁이는 어떤 모습인 것 같나요? 이모에게 얹혀 살면서 구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밖에 비가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산도 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헨나 학생, 지연 학생 모두 잘 발표해 주었어요. 방금 본 영상 속에서 은탁이는 부모님이 아닌 이모와 사촌들에게 얹혀 사는 모습이 보이죠? 실제 은탁이는 드라마에서 제 나이 9살에 조실 부모하고 사고 무탁하여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말하곤 합니다. 9살에 부모님을 잃고 의지할 곳 없이 살아온 은탁이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구박을 받으며 불쌍한 처지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러한 은탁이의 모습 어딘가 낯익지 않나요? 우리가 저번 수업 시간에 읽었던 콩쥐팥쥐와 신데렐라의 주인공들도 모두 고아였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계모와 형제들에게 구박받으며 어렵게 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죠. 이렇게 매체 속에서는 고아에 대해 어떤 전형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아주 먼 과거의 작품부터 현재 드라마에서까지 항상 매체 속에서는 고아를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불쌍한 처지로만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부모를 잃은 사람은 꼭 매체 속의 모습처럼 동정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수업은 매체 속에서 드러나는 고아의 이미지를 확인해보며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을 확인해볼 거예요. 또 소설을 패러디해보며 현대의 고아와 관련된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확인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모든 별로 나누어지는 학습지를 받아봅시다. 알고나 하는 거. 알고나 하는 거. 자, 먼저 첫 번째 학습지를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학습지는 신데렐라와 콩쥐가 고아가 된 이유를 알아보고 각 작품에서 두 주인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 이미지를 파악해보는 활동이에요. 모두먼들과 토이하여 두 작품 속에서 고아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비교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토의를 진행하여 학습지를 채워주세요. 자, 첫 번째 학습지 활동이 끝났습니다. 다들 어떻게 적었는지 발표해 봅시다. 먼저 4조의 해나하고부터 발표해 볼게요.
신데렐라와 콩쥐가 고아가 된 이유는 둘 다 어머니를 일찍 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1번 질문에 대해서 해나우가 잘 발표해 주었어요. 그럼 이번에 신데렐라와 콩쥐는 각각 갈등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어, 그 신데렐라는 요정이 나타나서 예쁜 옷과 탈 것을 만들어 주어서 갈등을 해결했고요. 콩쥐는 계모가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시켰을 때 두꺼비가 나타나서 깨진 독을 막아서 물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고 잔치에 갈 수 있게 암소가 나타나서 옷 한 벌과 꽃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맞아요. 신데렐라의 경우에는 요정이고 콩쥐 같은 경우에는 두꺼비와 같은 조력자가 나타나서 각각의 주인공을 도와줬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 신데렐라, 콩쥐를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묘사하는지 발표해 봅시다. 신데렐라와 콩쥐팥쥐 모두 불쌍하지만 그래도 마음씨는 착한 아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다 발표를 정말 잘해주었어요. 두 작품에서 고아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금까지 잘 찾아봐 주었는데요. 고아가 어떻게 동화의 소재가 되었는지 시대적 배경과 함께 탐구해보고 시대적 배경의 작품 속에서 고아를 묘사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원들과 함께 자유롭게 논의하여 작성해 보세요. 자, 다들 모든 토의를 마치셨나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요. 모든 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발표해 봅시다. 1조의 해나 학생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작품 신데렐라의 시대적 배경은 100년 전쟁이고 콩쥐팥쥐의 시대적 배경은 병자호란으로 이들 모두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전쟁고아를 가련한 자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 불쌍하고 궁핍한 존재라고 여겼는데 이는 작품에서 불쌍하고 마음씨 착한 등의 묘사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각의 신데렐라와 콩쥐팥쥐의 시대적 배경을 잘 분석해 주었어요. 그리고 둘의 공통점인 전쟁에 의해서 고아가 생겨났다는 것을 잘 분석해 주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좀 더 선생님과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그 시대적 배경에서는 고아가 대부분 전쟁으로 인해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서구권부터 보면 신데렐라의 시대적 배경이었던 중세 프랑스 시대, 즉 16세기 유럽 시대에는 프랑스 백년 전쟁과 그로 인한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콩쥐팥쥐는 어떨까요? 전북 완주군에서 전해지는 콩쥐팥쥐 설화에 따르면 콩쥐팥쥐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 중엽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조선 중기에는 어떤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을까요? 바로 청나라에서 조선을 침략한 병인양요 전쟁이죠. 임금이 굴욕적인 항복을 한 바로 그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조선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로 인해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났다고 추측됩니다. 물론 신데렐라나 콩쥐팥쥐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부모님을 잃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 작품이 쓰여진 배경에서는 고아라는 소재가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소재가 되기엔 충분했죠.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백년 전쟁 이후 생긴 전쟁 고아들을 가련한 자로 보고 굉장히 불쌍하고 안쓰럽게 인식했습니다. 이는 작품에서 고아가 불쌍하고 여린 마음씨를 가진 선한 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한몫을 했을 거예요. 자, 이번 활동지의 두 번째 질문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고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현대에서는 고아가 어떻게 생겨났고 이는 고아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한번 지연 학생이 발표해 볼까요? 네,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보면 많은 고아들이 전쟁으로 인해 생겼는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학대나 부모의 빈곤이나 실직으로 인한 고아가 가장 많고 비행이나 가출, 불황, 미혼 부모, 혼외자, 유기 등 다양한 이유로 고아가 생깁니다. 과거의 고아는 전쟁이라는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생겼다면 현재의 고아는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체에서도 더 이상 고아를 불쌍한 존재로만 여기지 말고 사회의 도움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고아로 묘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 시대에 고아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 다들 잘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고아에 대한 묘사 또한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부분도 공감해요. 자, 이제 활동지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과거에는 전쟁 고아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아이들은 외부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즉 전쟁이란 이유 때문에 고아가 되었죠. 그래서인지 고아는 더욱 안쓰럽게 묘사되고 수동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는 어떨까요? 현대에는 고아가 나타나는 이유가 더 다양해졌죠. 그래서 학생들은 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고아에 대한 묘사가 더 이상 불쌍한 존재로 묘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해 주었어요. 모두 정말 수고해 주었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활동을 이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지를 잘 채워주면서 당대의 고아는 어떻게 발생했고 또 현재의 고아는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 차이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2021년에 콩지가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콩지가 2021년에 살아간다면 어떠한 제도와 정책,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알아본 현실의 고아와 관련한 문제점과 발생 원인을 바탕으로 소설 패러디 활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 조에서 콩쥐팥쥐의 내용 중 현대사회로 패러디할 장면을 골라 소설을 창작해 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콩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지 예측해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두 활동을 진행해 주세요. 자, 모두 활동 잘 마무리하였나요? 정통사회의 콩쥐팥쥐를 2021년에 다시 본다면 어떤 지점이 달라질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두 한번 발표해 봅시다. 3조의 김지명 학생이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지명 학생 발표해 주세요. 네, 저는 옷감 5피를 짜고 벼 5점을 찍고 항아리에 물을 부어야만 잔치에 갈 수 있는 콩쥐를 선녀와 참새 두꺼비가 도와주어서 콩쥐가 잔치에 갈 수 있게 되는 장면을 선택해서 소설을 패러디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패러디한 소설을 바탕으로 2021년의 콩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두꺼비와 선녀 참새는 이제 대신에 소망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들은 소설에서와 비슷하게 단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의 삶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 정책 등을 지속 가능하게 해서 대학 입학 후에도 꾸준히 학생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의 콩쥐팥쥐에서는 소가 대신 갈아줬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밭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명 학생이 콩쥐가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는 장면을 잘 패러디해 주었는데요. 본래 소설에서 콩쥐를 도와준 선녀와 참새, 두꺼비를 현대의 장학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배려 정책 등의 제도적 지원으로 잘 바꾸어 주었네요. 작품 속 콩쥐는 도움을 받아서 잔치에 가게 되었지만 지명하고가 패러디한 소설에서는 결국 사회제도의 잔발적인 지원책으로 인해 오히려 주인공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현재 고아를 비롯한 아동복지 정책의 지원이 되게 단발적이기만 하다는 문제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또 학생들이 밭을 갈 능력과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의 방향성까지 정말 너무 수고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두 텍스트를 비교해 매체에서 그리고 있는 고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먼저 살펴보았어요. 또 이 원인을 소설 창작 당시 배경을 통해서 파악해 보았는데요. 현대사회의 고아와 관련된 문제점을 찾아보고 소설 패러디 활동으로 해결책을 떠올려 보기도 하였죠. 수업을 다 들으니 어떤가요? 신데렐라와 콩쥐팥쥐, 현대 드라마 도깨비처럼 여전히 매체에서는 고아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가 확대되고 있고 또 여러 사회적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수업 이후에도 다른 매체에서는 어떻게 고아를 그리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사회의 아동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또 무엇이 있을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